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책장의 과학소식 이소영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저희 이과인 콘텐츠의 제작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외환위기가 발발하던 1997년에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공헌해 왔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닐 타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의 좋은 점은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과인상은 지난 25년간 특정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이달엔 딱 300번째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이 300명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30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보다는 지난 299명의 과학자들의 성과와 그 가치에 대해 돌이키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자인 연세대 생명공학부의 조승우 교수님께도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바랍니다. 저희 과학소식은 지난 6개월간 6명의 과학자를 조명하고 또 소개해 왔는데요. 수상자의 미니 인터뷰를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예정인데요. 과학도 또는 과학자, 심지어 과학인을 꿈꾸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공장기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미 인공장기는 신약 개발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신장과 무릎 연고를 필두로 인체 이식이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우주로 불리는 인간의 뇌는 인공장기 분야에서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인데요. 지난해 국내 연구진이 인간 혈뇌 장벽 10개발과 신생아 뇌 수준의 인공뇌 개발이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인공은 맞춤형 인공장기의 실용화를 목표로 20여 년간 재생의학 연구에 매진해온 조승우 교수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줄기세포, 조직공학, 생체재료 등 생물학과 생명공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하고 기초연구에서 임상적용까지 중개연구를 추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틀어 한 달에 한 명의 과학자, 즉 한 해에 12명의 과학자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상하기 어렵고 영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함께 고생한 연구실 제자들과 공동 연구를 함께한 동료 연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연구실 학생 및 연구원과 함께 그동안 진행했던 오가노이드 응용 연구와 의료용 생체 소재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임상 적용 가능성이 있는 원천 기술들의 실용화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조직공학, 생체재료, 약물 유전자 전달 등 생물학과 생명공학의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융합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교수님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연구의 키워드나 의미를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융합과 중개 연구입니다. 이제 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 기술만으로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학제 분야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서만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할 때도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이 가능한 연구를 지향합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것도 의미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 가치를 만들고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임상 적용까지 연계 가능한 중개 연구를 근간에 두고 연구에 임합니다. 응용화학을 전공하며 줄기세포와 조직재생 연구자의 꿈을 키운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부 전공은 예전에 화학공학에 해당하는 응용화학이었는데 공대에 진학해서도 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강의도 많이 찾아 듣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석사과정 동안 단백질 공학을 공부했는데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접한 줄기세포와 조직공학 연구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유전자, 단백질 수준을 벗어나
세포와 조직 수준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생각됐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신생 학문이었지만 그만큼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교수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성향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분야마다 연구 방법이나 연구자들의 성향이 다른데 그런 다름을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라 원활한 공동 연구가 가능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연구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연구 역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장점이지만 제 생활 자체가 연구와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덕분에 연구에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연구의 효율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불필요한 일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혈뇌 장벽이 구현된 인공 뇌 모델을 체외에서 제작하고 이를 뇌 감염병 모델링에 적용하셔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외부 물질과 병원균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액뇌 장벽은 뇌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과 뇌 질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적절한 체외 모델이 부재했습니다. 지난해 전월 8월호 표지 논문으로 미세한 채널 구조를 가진 칩에 뇌 조직을 모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경줄기세포, 뇌 혈관세포를 배양하여 실제 혈뇌 장벽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인공칩 개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제작된 혈뇌 장벽 칩은 실제와 같은 선택적 투과성과 장벽으로서의 기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혈뇌 장벽 칩을 이용해 저희 학과 반용성 교수님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로 뇌수막염 및 뇌염을 유발하는 병원성 곰팡이균의 감염 실험을 진행했고 균의 뇌 침투 기전과 관련된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곰팡이균의 뇌 감염 모델을 체외에서 구현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뇌 감염증 치료 물질과 혈뇌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화합물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생아 수준의 인공 뇌 제작과 뇌오가노이드 배양 플랫폼 개발도 성공하여 뇌질환 관련 난치병 치료의 희망도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줄기세포의 분화와 자가 구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뇌오가노이드는 현재 인간 뇌 연구를 위한 최적의 체외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배양 시스템의 한계로 아직 대부분의 연구에서 태아 뇌 수준의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뇌 조직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3차원 배양 매트릭스와 뇌 오가노이드의 중심부까지 원활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미세 유체칩을 이용해 기존 배양 방식보다 크기가 더욱 크고 구조가 더 성숙하고 신경 기능이 증진된 인간 인공 뇌를 제작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지난해 8월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전증 등 다양한 난치성 뇌신경질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배양 기술로 제작한 인간 인공 뇌를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 중 난관이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나요? 연구를 하면서 특별한 고비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운이 매우 좋았는데요. 사실 정성껏 준비하여 투고된 논문이 거절되거나 지원한 과제가 선정이 안 된 일 등을 성격상 빨리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무던한 성향이 지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의외의 도움도 받게 되고 어려운 일도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연구는 물론 생활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곤 합니다. 반대로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보람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연구 논문이 혹독한 동료 심사자 평가를 거쳐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돼 전 세계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소개가 될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연구실 출신 제자 3명이 학교에 자리를 잡고 각자 독자적인 연구실을 꾸렸습니다. 이들이 교수로서 성장하고 또 그 제자들을 배출하며 우리 분야에서 맡은 바 일들과 소임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니 비로소 제가 연구자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학계에 조금씩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이 큽니다.
앞으로도 국내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배출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발전,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의학 분야도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공학 제제 등 다양한 기술의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능성 생체 소재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 이식용 소재, 약물 전달체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지혈제, 조직 접합제, 장상 피복제 등 다양한 용도의 의료용 소재로 적용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소재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줄기세포 융복합 제제와 오가노이드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환자 맞춤형 질환 모델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구자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자의 자세,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연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우연히 좋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세렌디피티도 연구에 늘 진심으로 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기본에 충실하고 매사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좋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실력을 갖출 것을 주문합니다. 연구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나 선배 본인이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후배들에게 열심히 잘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 같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더불어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방향성이 확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실용성은 부족해도 학술적 의미가 크고 가치 있는 연구도 좋고 좋은 논문은 어렵지만 매우 실용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목표와 방향성이 모호한 연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 목표,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있고 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연구 목표는 환자 맞춤형 이식용 장기의 실용화입니다.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의 접합과 구조체의 대형화 과정을 통해 장기 수준의 조직을 제작하고 해당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재생치료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 장, 폐, 심장 등 다양한 장기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단 하나의 장기라도 현재 장기 이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 자신의 세포로 구성된 이식용 장기를 생산하는 상용화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미래 유망 분야로 주목받으며 관련 분야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차세대 백신, 진단 기술 등 이 생명공학의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부 연구 분야와 진로를 정할 때 최근 동향이나 인기의 영향을 받지 말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체를 다루는 연구는 생명 현상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많이 접합니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연구를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어떤 분야가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흥미가 있는지, 자신의 미래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제 석사학위 논문은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모두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노력과 경험이 박사 과정 동안 새롭고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혼자 연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료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갖춰야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가랑비에 젖은 옷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난 그냥 짧고 굵게 살래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지만 그건 과학보다는 감성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상대성을 두고 농담한 아인슈타인이 떠오르는데요.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가리킬 테니까요. 태아 상태의 인공뇌를 신생아 수준까지 키운 조승우 교수님의 연구를 더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소식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